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느라 지쳐있지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낯선 자신의 모습에 당황하거나 하루를 마치고 누워서야 비로소 진짜 내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바라는 착한 아이, 회사가 원하는 성실한 직원, 사회가 요구하는 모범적인 시민. 이런 역할들을 완벽하게 수행하려 애쓰다 보니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되었죠. 칼 융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적 가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페르소나는 원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오늘은 그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거창한 변화나 극적인 전환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내면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아주 작은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커피를 마실 때 정말 내가 원해서 마시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세련되어 보인다고 해서 따라하는 건지를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되죠. 융은 개성화라는 개념을 통해 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개성화란 단순히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측면들을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빛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기 그림자라고 부른 어두운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질투심, 분노, 욕망, 두려움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흔히 이런 감정들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미성숙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남들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웃어야 할 때, 관심 없는 대화에 맞장구를 쳐야 할 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기꺼이 하는 척해야 할 때. 이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진짜 자신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영혼의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체는 살아 움직이지만 내면의 생명력은 사라진 상태.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감정을 계속 무시하고 억압하다 보면 결국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해도 특정한 사람을 만나거나 특정한 상황에 놓이면 몸이 긴장하고 불편해집니다. 어깨가 뻣뻣해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지죠. 이런 신체 반응들은 모두 당신의 진짜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거절을 무례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윗사람의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거의 금기시되어 있죠.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서운해 할까봐 걱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융은 고독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기를 요구합니다. SNS를 통해 24시간 타인과 소통하고 혼자 있는 시간조차 누군가의 콘텐츠를 소비하며 보내죠. 하지만 진정한 자기 발견은 이 모든 소음이 멈춘 고요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혼자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점차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행복의 조건에 얽매이지 마세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윤군 각자가 자신만의 신화를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삶이란 항상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함과 모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기적일 수 있고, 때로는 나약할 수 있으며,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윤군 중년의 위기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오는 불안감이 아니라 그동안 억압해왔던 진짜 자신이 표면으로 올라오려는 신호라고 봤습니다. 인생의 전반기가 사회적 적응과 성취에 집중하는 시기라면 후반기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자기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거나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으로 살기 시작하면 주변 관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불편해하고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더욱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면을 쓰지 않은 진짜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요. 이런 관계는 훨씬 더 깊고 의미 있습니다. 서로를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편안하게 존재할 수 있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군 또한 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꿈은 우리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내면의 욕구나 두려움, 가능성들이 꿈을 통해 드러나죠. 꿈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반복되는 꿈이나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 꿈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간절히 전하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창조적인 활동도 진정한 자기를 표현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춤, 요리, 정원 가꾸기 등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물의 완성도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융 자신도 만다라를 그리면서 자신의 내면을 탐구했다고 합니다. 창조적 활동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생명력을 깨우고 억압되었던 감정들을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상처나 트라우마를 마주해야 할 수도 있고, 자신이 믿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었음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은 성장통과 같습니다. 진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통과 의례인 것이죠. 윤기 말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도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인류 전체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성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전체와의 연결을 느끼게 합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감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큰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의식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명상을 하거나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거나 주말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작은 의식들이 우리를 진짜 자신과 연결해 줍니다. 이런 의식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게 해주는 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그림자를 탐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특별히 싫어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관찰해 보세요.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못 견뎌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자신 안에 억압된 측면들의 투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자기 이해를 깊게 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진정성 있는 삶은 또한 현재에 충실한 삶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죠. 융근 동양 철학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선불교의 즉각적인 깨달음이나 도교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한 개념을 서구 심리학과 통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은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조직의 규칙과 문화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진짜 의견을 말하거나 동료들과 가식적이지 않은 진짜 관계를 맺거나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은 정중히 거절하는 것 등이 있겠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에 대한 의무감이 매우 강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되곤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면서도 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고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융근 또한 동시성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마치 우주가 도와주는 것처럼 필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기회가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 당신이 진짜 자신과 일치할 때 주변의 에너지도 그에 맞춰 정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즘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으며 때로는 나약해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습관과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느낄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한번 진정한 자유의 맛을 본 사람은 다시는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융근 인생을 여행에 비유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견하고 변화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다수에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 하지만 이것은 자유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속도로, 하지만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요.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성과 논리만을 중시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융근 직관도 똑같이 중요한 인식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아는 것, 느끼는 것을 따라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의 경험과 감정을 기록하다 보면 자신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가면을 쓰게 되는지, 언제 진짜 자신이 나오는지,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지, 이런 자각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융근 또한 보상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의식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무의식이 반대 방향으로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통제적인 사람은 꿈에서 감정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이케가 스스로 균형을 찾으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진정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 관계가 끝날 수도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야 할 수도 있으며 가족과의 관계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낡은 것이 떠나가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법이니까요.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현대 도시 생활은 우리를 자연으로부터 단절시켰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연의 일부입니다. 숲을 걷거나 바다를 보거나 흙을 만지는 것은 우리를 더 큰 생명의 리듬과 연결시켜줍니다. 용도 스위스의 볼링겐에 돌집을 짓고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몸을 단순한 도구로 생각하지만 몸은 우리 존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가나 태극권, 춤 같은 신체 활동은 몸과 마음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의 감각에 집중하고 호흡을 의식하고 움직임을 느끼는 것은 현재 순간에 존재하게 해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융근 또한 종교적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특정 종교를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을 느끼는 경험, 삶의 신성함을 인식하는 순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경외감을 가르쳐주고 일상의 작은 걱정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는 더 이상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융 자신도 평생 자기 분석을 계속했고 다른 분석가들과 교류하며 자신을 탐구했습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자기 발견에 도움이 됩니다. 문학, 영화, 음악, 미술 작품들은 우리 내면의 감정과 경험을 반영합니다. 특별히 끌리는 작품이나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작품들을 주목해 보세요. 그것들은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과 공명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융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기 자신이 되어간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많은 에너지를 쏟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년은 단순히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지혜와 통합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가 제시하는 가치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해야 합니다. 돈, 명예, 권력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아니면 사랑, 창조, 봉사가 더 중요한지
이것은 각자가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벽한 선택, 완벽한 결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융은 실수조차도 개성화 과정의 일부라고 봤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봐야 올바른 길을 알 수 있는 법이니까요. 내면의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호기심 많고 창의적이며 놀이를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이 부분을 억압하거나 무시하게 되지만 이것은 우리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가끔은 어린아이처럼 웃고 놀고 궁금해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융은 또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 안의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별과 관계없이 양쪽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합하는 것이 온전한 인격 발달에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남성이 자신의 감수성과 직관을 개발하고 여성이 자신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기르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시간을 다르게 경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항상 시계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간을 잊고 무언가에 몰입해보세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저 하늘을 바라보거나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영혼과 맞닿게 됩니다. 관계에서의 투사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상이나 두려움을 투사합니다. 연인에게 완벽한 구원자 역할을 기대하거나 상세에게 부모의 권위를 투사하거나 이런 투사를 인식하고 거두어들일 때 비로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융은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의미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일시적이고 변덕스럽지만 의미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개성화의 핵심입니다. 그 의미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 예술을 창조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진리를 탐구하는 것, 무엇이든 당신에게 깊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길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저항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오래된 자아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내면의 목소리가 위험하다고, 어리석다고, 불가능하다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두려움입니다. 이 목소리를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는 마세요. 윤군 그림자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림자 속에는 억압된 부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도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 속에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동체와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개성화는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기가 될 때 더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면 없이 만나는 관계,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리듬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루틴, 저녁 의식, 주간 리듬, 계절의 변화를 의식하는 것. 이런 리듬들은 우리를 더 큰 자연의 순환과 연결시켜주고 삶의 구조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융도 규칙적인 일과를 통해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균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누군가를 강하게 비난하고 싶을 때 그것이 정말 상대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 안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진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융은 연금술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것을 단순한 화학 실험이 아니라
정신적 변환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그림자와 무의식적 내용들을 의식화하고 통합함으로써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침묵의 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말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이 전달되고 더 깊은 이해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진실을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때가 있습니다. 융근 또한 죽음에 대한 성찰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살게 만듭니다. 유한한 존재임을 인식할 때 비로소 매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병적인 집착이 아니라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자신의 신체, 감각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세요. 현대사회는 우리를 머리 중심으로 살게 만들지만 몸은 항상 진실을 말합니다. 배가 조이는 느낌,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 이런 신체 감각들은 모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융의 유형론도 자기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내향형인지 외향형인지,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 감각형인지 직관형인지를 아는 것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덜 발달된 기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기를 쓸 때는 검열하지 마세요. 떠오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써내려 가세요. 문법이나 논리를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내면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흘러나오도록 하세요. 이런 자유연상적 글쓰기는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방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명확한 경계가 있을 때 오히려 더 깊고 진정한 친밀감이 가능해집니다. 서로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융근 미래의 자기라는 개념도 제시했는데 우리 안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버전, 가장 온전한 모습입니다. 개성화는 바로 이 잠재적 자기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퇴행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뒤로 물러서서 쉬고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융은 이것을 나선형 발달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직선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선을 그리며 상승한다는 것이죠. 자신만의 신화를 창조하세요. 당신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영웅의 여정일 수도 있고 지혜를 찾아가는 탐구일 수도 있으며 사랑의 서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융은 대극의 합일이라는 개념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남성과 여성, 의식과 무의식. 이런 대극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런 대극들을 통합하는 데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완성이란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작은 불꽃을 소중히 키워나가세요.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을 수도 있지만 진정한 자기의 불꽃은 결코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윤기 말했듯이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뿐 아니라 온 세상의 손실입니다. 당신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당신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를 사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씩 당신 자신을 향해 걸어가세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